안녕하십니까. 오늘 1959년 돼지띠 여러분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2년 운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간별로 59년 돼지띠 분들의 그 22년 운세를 보겠는데요. 이 가로쓰게 나온 것은 일간입니다. 일간. 그래서 일간이 갑일간, 을일간의 경우 어떻고, 병일간, 정일간, 또 무일간, 기일간, 이 6가지 일간에 대해서 주거와 건강, 금전, 사업, 대인관계, 주도권, 이렇게 6개의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띠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같은 띠의 동갑들이 모두 다 동일한 형태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일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일간이나 을일간 같은 경우에는요, 주거를 보면 너무 빠른 주거 이동은 되게 불리합니다. 빠른 주거 이동이라면 2022년 상반기나 아니면 한 8월이나 9월까지 이동하는 걸 좀 빠른 이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심리가 뭔가를 급하게 결정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그것이 손실로 따르는 운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사결정은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그 빠른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후회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거 이동에 대해서는 조금 하반기 이후로 미루면서 좀 천천히 1년 정도를 지켜보다가 22년 하반기 정도에 움직여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조금 좀 참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갑을간의 건강은 되게 빠르게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활력도 생기고요.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은 호전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금전 부분에서 보면 금전지 투자 부분도 같이 연결시켰는데요. 단기 투자에서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갑일간이나 을일간이 22년이 되면 뭔가를 좀 크게 투자해서 크게 단기간에 빠르게 투자 이익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요, 투자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 연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올인 투자는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올인 투자는 언제 하게 되냐면요, 그동안 투자 손실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야, 이제는 뭔가 내가 투자해서 손실난 것을 더 큰 투자로 이익을 봐야겠다는 급박한 심리가 있고요, 자신감이 들어옵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니 올인 투자, 대규모 투자, 내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큰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심리가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투자 손실에 대한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업은요, 새로운 사업이 가능합니다만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작은 굉장히 작게 해야 됩니다. 적어도 22년과 23년은 아주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간다는, 천천히 한다는 시작으로 소규모로 시작하되 요식업이나 제조업, 기술 사업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대인관계를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주로 이제 확대가 되는데 주변에서 투자 권유가 많이 들어오고 합작 투자, 동업 투자 이런 쪽의 권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절대로 그거 일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투자해서 막히면요, 한 3년 동안 자금이 막혀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는 왜 자꾸 이런 거 강조하냐면 심리가 될 것 같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 유혹이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잘 참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투자를 하시려면 한 2, 3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일에 대한 주도권을 보겠습니다. 일의 주도권은 내가 갖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서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성급한 결정과 행동은 반드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여러 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자, 병일간과 정일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2022년에 3, 4년 전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이면 이동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내가 뭔가 큰 자금을 들여서 매입하는 건요, 이 매입이 부동산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자금 압박이 굉장히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경우는요, 5, 6년, 길게는 7, 8년 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요, 새롭게 뭔가를 매입하려는 거, 이런 건 지금 문서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다고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금 압박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리해서 문서를 잡는다는 거, 이거 자금 여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빠르게 현금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오랫동안 살 집이나 노후에 살 집에 대한 투자는 얼마든지 하셔라.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시세 차익을 노리건 투자나 문서 잡는 행위는 이게 자금이 묶여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병정일간의 두 번째, 건강을 보겠습니다.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만 서서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소극적인 활동은 가능해지고, 다만 아직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자신하면 안 된다. 살살 달래서 내 몸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정일간의 금전 투자적인 측면을 보면요, 장기 투자, 즉 5년 이상 투자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단기 투자로서는 이익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안정적인 임대 소득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치면 내가 안정적인 임대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자금의 여력을 봐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한다면 괜찮습니다. 이것이 또 만약에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시설 임대 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냥 뭐 당구장도 괜찮고요, 빨래방도 괜찮고요, 뭐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노래방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일정 커피숍 같은 것도 괜찮고요. 내가 어떤 시설을 갖춰 놓고 그 시설을 누군가 이용하면서 이용 대금을 받는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또 59년생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자기만의 기술을 갖고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기술 사업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데 요식업이나 제조업 등은요, 점점점 축소해야 됩니다. 이제는 상당히 운기가 좀 멀어지고 있고요. 유통사업은 어느 정도는 진행되겠지만 앞으로 2, 3년 후면 축소시켜야 될 단계니까 절대로 이걸 확장을 하면 안 되고요. 얘는 유식업이나 제조업은 이미 축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병정일주의 대인관계를 보겠습니다. 대인관계는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서 새로운 것을 학습할 시기인데 빨리 배워서 습득해서 써먹어야지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적어도 3, 4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운다면 거기서 맺는 인간관계가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도권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수동적인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절대로요, 빠르게 결정하지 마세요. 빠르게 뭔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실과 후회를 동반합니다. 이때는요, 많은 것들을 천천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일간과 기일간을 보겠습니다. 무일간과 기일간의 주거는요, 새로운 내가 일을 할 때 연기한 주거 이동이 가능합니다. 내가 무슨 새롭게 어떤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도 괜찮고요. 또 새로운 농촌이라든가 산촌이라든가 어촌이라든가 가서 정착하면서 거기서 살기 위해 주거를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가능합니다. 또는 내가 무슨 새로운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랑 주거상 멀기 때문에 좀 가까이 가기 위한 것, 즉 일로 인해서 주거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고요. 다만 이거 주거를 옮기는 과정이 상당한 스트레스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일간과 기일간의 건강을 보면요, 이때는 좀 일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요, 스트레스가 또 많아지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연세도 있다 보니까 새로운 병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료는 가능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 가능한 병증이 발병되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치료하면서 서서히 몸을 달래면서 내 일에 몰두하시면 뭐 스트레스는 있지만 해소책도 있다, 이렇게 병도 있고 약도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일간과 기일간의 금전 투자적인 측면을 보면요, 내 일, 그러니까 남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에 관한 투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는요, 이 신중하라는 것은 뭐냐면 규모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라는 겁니다. 이 투자는 사업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기 사업 관련해서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요. 새로운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자꾸 주문이 들어오니까 나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확대되는데 주로 이제 어디서 오다가 들어오고 어디서 계약이 맺어지냐면 뭐 나라 국가나 기업이나 큰 단체 등 커다란 조직과의 계약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되고 여기에 그 새로 들어온 계약을 내가 맞추기 위해서 투자가 선행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규모가 너무 커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자, 대인관계를 보겠습니다. 직장이나 일, 사업과 연결한 인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도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 그래서 주로 일과 관련된 이 인맥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서 받는 인간적인 스트레스 또한 같이 동반되니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해소하느냐는 개인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일관과 길간의 주도권을 보겠습니다. 주도권은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쥐게 됩니다. 나는 따라가게 되는 거죠. 상대방은 요구하고 나는 그 요구에 부응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이나 사업적 확장을 얻게 됩니다. 다만 매사는 순조롭지만 스트레스는 어쩔 수가 없다. 남의 돈 버는 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1959년생 돼지띠의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